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광주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동안 5명이나 나왔습니다. 90대 여성 확진자가 사망하면서 광주 지역 첫 코로나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뒤 동선이 공개돼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광주시가 현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학기에도 대면 수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들이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 요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은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고흥 녹동과 제주 성산포를 오가는 여객선이 새로 취항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제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동안 5명이나 나오면서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90대 여성 확진자는 치료 도중에 숨져 광주 지역 첫 코로나 사망자로 기록됐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 지역 112번째 코로나 확진자인 94살 여성이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한울요양원에 입소해 있던 이 여성은 요양보호사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처음 확진된 7월 5일에는 증상이 없었지만 이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새벽 02시 1분에 국내로는 292번째, 광주의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문제는 광주 지역 확진자 가운데 고령자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60대 이상 확진자는 70명으로 전체의 50%, 70대 이상 확진자도 29명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하는데 현재 중증 환자 3명도 모두 70대 환자들입니다. 한편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광주시 북구 T월드 사무실에서는 공기 전파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방역당국이 사람이 아닌 시설물에서도 검체를 채취한 결과 천장에 있는 시스템 에어컨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된 겁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기를 통해 감염되는 이른바 공기 전파의 경우인지 아니면 확진자들의 침방울이 에어컨에 들러붙은 것인지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정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중앙냉방식 시스템 에어컨의 경우 적절한 환기가 되지 않으면 감염 확산의 고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냉방 중에는 하루 적어도 2회 이상씩 창문을 열고 한편 사흘 연속 1명에 그쳤던 광주 지역 확진자는 어제는 배드민턴 동호회원과 광주 북구 초록다방에서 접촉했던 노부부와 이들의 손녀 2명 등 5명이 추가돼 143명까지 늘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코로나19로 1학기 동안 시행착오를 겪었던 대학가는 여름방학도 잊은 채 다음 학기 준비에 분주하다고 합니다. 2학기에도 전면적인 대면 수업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학생들의 학습권을 어떻게 보장할지가 대학들의 고민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사상 초유의 원격 수업이 실시됐던 대학가. 방학에 들어간 학부와 대학원생들에게 1학기 동안 진행됐던 실험적인 수업 방식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수업의 질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수업 이해도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과제가 너무 터무니없이 많아가지고 사실상 교수님들이 이제 과제 제대로 확인도 안 하시면서 많이 내주신다. 2학기를 준비하고 있는 대학들의 고민도 여기에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전면적인 대면 수업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2학기 수업을 대면과 원격 수업의 혼합 방식으로 방침을 정한 전남대는 여름 방학 동안 동영상 강의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실시간 화상 수업 자료로 활용해 수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안정된 학사 운영 속에서 첨단 학습 기법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고등교육 시스템 도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대학들도 학습권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2학기 학사 운영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재난지원금이나 등록금 할인 등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2학기 고지서가 발급되기 전에 학생 대표들과 협의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학기와 마찬가지로 교육권에 대한 손실 그리고 학사적 보상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상황인데요. 대학의 구체적인 방안이나 이런 걸 요구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한 학기 동안 사상 초유의 시행착오를 겪었던 대학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여름 방학도 반납한 채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뒤 매출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현금이 지원됩니다. 광주시는 확진자가 다녀간 이후 동선이 공개돼 피해를 입은 업소에 재개장 지원 자금으로 300만 원씩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지원 대상인 소상공업체는 184곳으로 광주경제고용진흥원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의대 정원 확대를 공식화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전남의 의대를 신설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지역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발생한 고흥병원 화재로 중상을 입은 환자들은 모두 6명. 이들은 모두 광주와 청주 등 타 지역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일에는 지역 종합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료 장비나 전문의가 부족해 전원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전남 지역 중증 환자가 타 지역으로 옮겨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뽑은 전국 응급의료 취약지 5곳 중 한 곳은 전남시군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어 의료시설 확충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그런데 지난 15일 김태년 여당 원내대표가 지난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되었던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기로 당정청이 합의했다며 공식 발표한 데 이어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남 지역 유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놔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각 지역별로 필요한 의사수를 산출해서 전남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수가 먼저 정해지면 그 수와 더불어서 같이 신설을 논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신설에 반대하기 위해 총파업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유치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또 의대가 신설된다고 해도 증원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기까지 10여 년의 공백이 생기는 문제, 의사만큼 부족한 간호 인력을 확충하는 문제는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의대 증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와 추진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만 소나기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하늘 자체는 맑게 드러나 있는 모습인데요. 오전 중에는 안개가 짙어서 흐리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 안개는 오전 중에 기온이 서서히 오르면서 모두 걷히겠습니다. 한편 오늘 대기 불안정으로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면서 일시적인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광주 전남 내륙에 5에서 70mm가량의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질 수도 있겠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장맛비가 지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밤 전남 남해안부터 비가 시작돼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이면 광주 전남 모든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우선 내일 예상되는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에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21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29도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시민단체협의회가 성명을 내고 서울의 집값 안정을 명분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는 건 지역 균형 발전과 양극화 해소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반발했습니다. 시민단체협의회는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 공급을 늘린다면 수도권의 인구 유입을 부추겨 지역과의 불균형을 키울 뿐이라며 그린벨트 해제 검토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의 한 상가에서 폭발 사고가 나 55살 김모 씨 등 3명이 이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상가 간판을 설치하던 중 작업자인 김 씨가 고압 전선을 건드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80년대 중반 5.18 광주 항쟁의 참상이 담긴 비디오, 이른바 광주 비디오라고 불리는 영상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퍼져나갔는데요. 이 비디오를 만들고 또 전파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5.18 40주년을 맞아 개봉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80년 5월 광주의 참상을 영상으로 담았던 외신 기자들. The occupation of Gwangju ended as most expected it would with the use of military force. 하지만 엄혹했던 1980년대에는 5.18의 진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이런 외신 보도들을 토대로 당시 광주 상황을 알리는 이른바 광주 비디오가 만들어졌습니다. 광주를 제대로 알리는 비디오를 한번 만들자. 자료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광주 비디오를 제작하고 배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광주 비디오 사라진 4시간이 개봉했습니다. 군사정권의 눈을 피해 진실을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이들은 4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걸 전부 다가 한국말로 번역을 해갖고 9,000개 정도 전국으로 확산이 되고. 감독은 특히 영화를 통해 사라진 4시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합니다. 집단 발포로 시민 100여 명이 죽거나 부상을 입은 80년 5월 21일 오후 1시부터 4시간가량의 동영상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증언을 통해서는 그 상황들이 많이 알려진 바 있지만 물질적인 또 그리고 실제 현장을 담은 영상 증거가 없다는 것을 가해자들은 알기 때문에 이 사실을 계속 왜곡하려 들고 오고 있어요. 여전히 진실을 위한 투쟁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영화 광주 비디오 사라진 4시간은 광주 전남을 포함해 전국 105개 극장에서 상영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5.18 당시 계엄군의 실질적 지휘본부였던 505 보안부대가 5.18 역사공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광주시는 쌍촌동 옛 505 보안부대에서 5.18 역사공원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505 보안부대는 1980년 당시 지역 인사들과 학생운동 지도부, 시민군 등을 체포해 감옥에 가두고 고문 수사를 했던 곳입니다. 광주시는 38억 원을 들여 올해 말까지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공사 관계자 소개는 요즘은 마스크 착용이 필수지만 이 마스크 끈 때문에 귀나 머리에 통증을 느끼는 분들 계시죠? 광주의 한 3D 프린팅 업체 대표가 통증을 줄여주는 마스크 클립을 제작해서 기부하고 또 그 만드는 방법까지 무료로 공유를 해서 화제입니다. 하루에 50개씩 만들어서 벌써 수천 개가 넘는 클립을 기부했다고 하는데요. 이대권 대표의 이야기 좀 더 들어보시죠. 3D 프린팅으로 마스크 클립을 만들어 기부해온 이대권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앞에 이렇게 마스크 클립들이 있는데요. 일단 기부를 언제부터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하셨어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시점인 지난 3월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마스크 클립을 기부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나요? 오랜 시간 동안 하루 종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하는 아내가 귀 고통을 이렇게 계속 호소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고통을 좀 덜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었고 그걸 이제 고민하는 과정 중에 마스크 클립을 알게 되었고 그 마스크 클립을 찾게 됐는데 개선해야 될 사항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마스크 고리를 개선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로 이제 시작돼서 하루 종일 마스크를 착용하는 의료진 또 그리고 학생들 그 많은 분들이 마스크로 인한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의 기부를 이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마스크 클립을 만드는데 하루에 50개 정도 생산이 되는 걸로 아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저희가 이제 생산할 수 있는 하루의 양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좀 많이 출력할 수 없었던 어떤 그런 점들이 조금 아쉬웠고 이런 생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블로그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데이터 공유를 생각하게 되었고 무슨 제품을 팔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홍보 수단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어떤 이제 선한 마음으로 마스크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런 것들을 개발했던 부분인데 그런 오해들이 좀 있어서 좀 약간 중간에 조금 힘이 좀 빠지는 그런 또 상황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보람 있었던 순간도 있으셨나요? 응원 댓글 중에 한 분야였는데 이제
이제 현장에 계시는 의료진이신 것 같았는데 다행히 이제 저도 의료진들을 생각을 했었는데 의료진들이 이렇게 또 받았다고 하니까 전달을 받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3D 프린터가 있었는데 그 3D 프린터를 가지고 출력을 해서 썼는데 이제 그게 되게 그래도 고통이 좀 덜하다. 너무 좋은 것을 이렇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주변 분들하고 나눠 쓰겠다. 이런 이제 응원 메시지가 달렸는데 그때 또 이제 되게 좀 뿌듯했고 많이 좀 이렇게 힘이 됐습니다. 대표님께서 3D 프린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뭐였나요? 설계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건축을 전공으로 선택했고 자연스럽게 이제 3D 프린터를 접하게 되었고 그 이제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건축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 융합해서 새로운 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다양하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 가지고 싶었던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자기만의 어떤 필요한 물건들을 설계만 되면은 이렇게 출력해서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어떤 장점 때문에 저는 되게 좋게 생각하고 그렇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서 어쨌든 기부도 하신 걸 보니까 뭔가 이걸 통해 더 전하고 싶은, 하고 싶은 말도 있을 것 같아요. 4차 산업 기술은 낯설지도 어렵지도 않다는 것과 4차 산업 중 하나인 3D 프린팅 기술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4차 산업은 오픈소스가 핵심인 만큼 공유 데이터가 활성화되고 기술이 개선되어 여러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의를 전하는 3D 프린팅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흥 녹동항에서 제주 성산포항을 오가는 뱃길이 새롭게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흥군 도양읍 녹동신항 연안 여객선 터미널. 고흥 녹동에서 제주 성산포 간 바닷길을 잇는 썰라이즈 제주호가 첫 출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썰라이즈 제주호는 15,000톤급 카페리로 여객 정원 630명에 승용차와 트럭 등 170대 차량을 적재할 수 있습니다. 여객선은 하루 한 차례 왕복 운항되고 시간은 편도 기준으로 3시간 반이 소요됩니다. 그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여객선 현대화 펀드를 지원받아가지고 배를 새롭게 건조를 했습니다. 특히 건조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디자인을 좀 더 여객들을 편의성을 도모하고 전남에서 제주 성산으로 이어지는 뱃길은 장흥 성산 간 카페리오의 운항 중단 이후 5년 만입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여객선의 신규 취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점차 확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있어갖고 손님들이 없잖아요. 장사들도 다 그거.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이 배가 오면은 아무래도 좀 괜찮겠죠. 그러리라 믿습니다. 고흥군도 녹동항을 기점으로 운항되는 여객선이 지역의 새로운 호재로 작용될 수 있도록 더욱 강화된 방역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고흥은 청정 지역으로 지금 코로나19 환자가 0명입니다. 그래서 그걸 꼭 지킴으로써 고흥군 관광객이 더 유입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고흥 녹동항은 기존 제주항 노선에 이어 성산포항 노선까지 열리면서 제주로 연결되는 전남 바닷길의 실질적인 관문이 됐습니다. 고흥 제주를 바닷길로 잇는 여객선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하절기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돕는 또 하나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구례군이 서울과 지리산 성삼재를 오가는 고속버스 정기 노선의 승인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성명을 내고 국토교통부의 서울 성삼재 노선 인가는 환경 파괴를 불러올 뿐 아니라 케이블카와 전기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도입하자는 군민의 뜻과도 배치되는 일이라며 노선 인가를 철회하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10일 함양 지리산 고속에 서울 성삼재 구간 고속버스 운행을 승인했고 해당 노선은 오는 24일부터 매주 금, 토, 일 1회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